안녕하십니까. 쥐띠 정일간의 경자년 운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정일간한테, 쥐띠 정일간한테 경자년이 주는 의미를 개별적으로 한번 살펴보면, 천간에 있는 것은 정신적인 영향을 준다고 했는데, 이것은 육친으로 따지면 정제라는 기운으로 다가오게 됩니다. 또한 정일간이 자라는 글자를 보면 12운성 측면에서 봤을 때는 절지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든 원치 않든 절지의 현상을 또는 절지에 해당되는 물적 상황, 또 물상을 겪게 되는 것이죠. 또한 쥐띠가 자년을 만났으니 12신살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어떤 제왕지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런 현상들이 실제 현상에서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살펴보고 여기 나온 5가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천간이 정신적인 측면에서 정제로 나타난다 하면 나는 안정적인 소득을 원하게 됩니다. 자, 안정적인 소득을 원할 수 있는 방법들은 여러 가지가 있겠죠. 내가 취업을 하거나 아니면 직장에 다니는 분이라면 계속 근무를 하거나 아니면 내가 투자를 한다면 투기 속성보다는 안정적인 소득을 올릴 수 있는 정기예금이라든가 아니면 채권같이 정해진 소득, 정해진 이율이 있는 곳에 투자하는 쪽으로 내 마음이, 내 생각이 바뀌게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완전히 내 정신적인, 내가 추구하는 가치에 해당되는 것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내 생각은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어떠한 현상이 벌어지는지는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것들을 지지를 만났을 때 운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2운성적인 측면에서 보면 내가 절지에 들어간다고 했습니다. 또한 육친에서 보면 편관에 들어가는 것이죠. 절지에 들어가면서 편관의 운을 맞이했을 때의 상황을 좀 알아보겠습니다. 자, 절지에 들어간다는 것은 뭔가 단절 현상이 나타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도 일간이 절지에 들어가기 때문에 내가 뭔가 다른 것을, 내가 익숙했던 것에서의 단절적으로 영향을 나타나는 것이지요. 이거는 사람의 처음 위치에 따라 많이 달라지게 됩니다. 그런데 단절이면서 편관의 속성을 가졌으니 단절의 결과는 스트레스로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은 높아지더라. 자, 근데 이것이 정말 좋게 작용할 수도 있고 또 나쁘게 작용할 수도 있습니다. 자, 하나하나 예를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단절된다는 것은 또 여기서 그 제왕지에 들어간 것도 같이 있으니 나는 내 꿈을 실현하기 위해서 내가 유학을 떠나는 경우 친구들과 국내 친구가 단절되게 됩니다. 물론 SNS상이나 매스컴 휴대전화 또는 다른 통신수단을 통해서 연락을 하게 됐지만 아무래도 내가 유학을 떠나면 기존에 있는 것과 어떤 현상이 새로운 곳에 익숙하기 위해서 기존에 있는 사람과의 연락은 조금 많이 뜸해지겠죠. 그게 단절의 현상이 나타나면서 새로운 곳에 적응을 하고 어학을 배우고 하는 과정은 이 스트레스 현상으로 나한테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제왕지에 들어가 있으면서 절지와 편관에 해놨기 때문에 유학을 가는 사람 경우는 이 물상을 그대로 활용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두 번째, 내가 그러니까 가령 그동안 취업을 못하다가 취업을 하게 됨에 따라서 내가 취미 활동을 했던 어떤 동아리 아니면 어떤 단체, 이 사람들과의 연락이 단절되게 됩니다. 내가 게임을 주로 많이 해서 온라인상에서 매일 게임을 했던 사람이라면 그 사람과의 단절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또한 내가 새로운 일을 맡고 거기서 일을 적응하면서 월급을 받는 대신에 일을 하기 때문에 이것이 스트레스로 작용을 하게 됩니다. 적응하는데 시간이 좀 걸린다고 보시면 됩니다. 세 번째, 내가 단절되면서 스트레스 받는 현상들은 어떤 병증으로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내가 건강이 악화되거나 수술을 하거나 아니면 사고를 당하든가 해서 내 활동을 접고 병원에 입원하게 됨에 따라서 나는 병마와 싸우거나 상처와 싸움으로써 내가 스트레스를 받게 되는 현상으로 나타날 개연성도 많습니다. 네 번째는 우리가 쓰겠습니다. 내가 결혼을 하기 때문에 총각생활, 처녀생활, 이때 활동하던 활동 무대에서 이제는 단절되고 집에서 가정이란 테두리로 돌아옴에 따라서 기존에 내가 활동하던 그 영역과 단절되면서 결혼 생활이라는 또 하나의 생활이 나한테는 일종의 스트레스로 작용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현상 중에서 하나가 나타나면 다른 현상들은 상당히 완화되는 것이죠. 예를 들면 내가 취업을 하게 됨으로써 내가 기존에 했던 취미 활동에 단절된다고 하면 내가 유학을 가거나 병증에 걸리거나 이런 것들은 상당히 나한테 나쁜 것이 많이 없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스트레스라는 것이 또 단절이라는 것이 여러분들이 그냥 막연하게 생각할 때 단어가 주는 이미지 때문에 상당히 부정적으로 인식될 수가 있는데 굉장히 긍정적인 점이 더 많다. 이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애정운은 어떨까요? 애정운은 남자고 여자고 전부 다 먼저 결혼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커지게 됩니다. 보통 이런 경우에 남자들 경우에는 미리 임신을 시켜서 빨리 서둘러서 결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성의 경우에는 비록 편관이지만 관성의 운에 결혼했을 때는요, 내가 남자의 덕을 보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조건 좋은 남자와 결혼하게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미혼 남녀라면 또 그동안 결혼을 전제로 사귀었던 사람이라면 경자년이 결혼할 때 매우 긍정적인 운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내가 사람이 없다, 그동안 사귀던 사람이 없다 그러면 경자년을 맞이해서 여러분들한테는 멀리서 있던 여러분들의 인연이 여러분들의 곁으로 나도 모르게 또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미 와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알아채고 좋은 결실 맺는 한 해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재물을 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재물은요, 정일관한테 재물을 관장하고 있는 정제와 편제의 동향으로 살펴볼 수 있는데요. 이 정제의 동향이 사지에 들어갑니다. 나는 경자년을 맞이해서 안정적인 소득을 원하지만 실제로 이 친구가 사지에 들어감에 따라서 안정적인 소득에 조금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또한 편제가 장생을 함에 따라서 이제는 안정적인 소득보다는 뭔가 비정기적이면서 큰 돈이 들어올 수 있는 상황으로 연출될 수가 있는 것이죠. 보통 이러한 경우에 기존에 직장 생활을 꽤 오래 했던 분이라면 내가 회사를 그만둬서 정기소득은 사라지고 내가 창업을 함으로 인해서 나의 사업적 소득이 시작되는 첫 해가 될 수가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내가 어떠한 사업을 할지, 누구를 고객으로 할지, 어떠한 공간을 점유할지, 어떠한 곳에서 어떠한 마케팅을 펼쳐나갈지, 제조를 할지, 유통을 할지, 마케팅을 할지, 대리업을 할지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사주에 따라서 잘할 수 있는 것과 잘 못하는 것이 거의 결정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요즘 되게 많이 힘듭니다. 새로운 창업을 하는 사람한테는 정말로 더 많이 힘들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대학을 들어갈 때 노력했던 것, 또 취업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던 것, 이것들은 대학생이란 타이틀을 얻는 것이고 직장인이란 타이틀을 얻는 것인데, 창업은 사장이라는 타이틀을 얻는 것입니다. 이런 타이틀을 얻기 위해서 준비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준비가 필요하고 마음의 결심이 필요한 것이 사장이라고 하는 타이틀을 얻기 위한 준비 과정이라는 것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기왕이면 창업을 할 때요, 나한테 내가 잘할 수 있는 것이 정말 무엇인지 한 번쯤 검증한 후에 창업을 하셔도 늦지 않을 것입니다. 자, 취업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취업은요, 보통 이 관과 인의 영향력을 많이 보는데요. 임이나 개가 관의 영향이요, 갑이나 을이 인의 영향입니다. 그래서 자, 임은 여기서 자녀를 만나서 거의 제왕지에 들어가, 개는 걸럭지에 들어가니 취업운에 대해서는 매우 좋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갑이라는 것이 욕지로 을이 사지에 들어가니 진급적인 측면에서는 다소 불리한 시기다. 그러니 취업을 하는 사람한테는 긍정적이요, 이미 취업이 돼서 진급을 노리는 사람한테는 조금 난관이 있을 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시험운에 대해서 살펴보지요. 시험운은 보통 인성의 영향을 많이 봅니다. 또 어떨 때는 관성의 모습을 좀 살펴보는 것이지요. 그래서 내가 어떤 자격을 통해서, 어떤 공부를 통해서 공부를 통해서 내가 기업에 입사를 하는 사람, 기업에 입사하기 위한 시험이라면 상당히 긍정적이지만, 내가 인성의 자격을 추구하는 사람이라면, 그냥 어떤 변리사 자격을 본다든가 변호사 자격을 본다든가 아니면 회계사 시험을 보듯이 어떤 내가 자격을 취득하기 위한 시험이라면 다소 운적인 측면에서는 좀 부정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이럴 때는요, 운에 맡기는 게 아니라 더 많이 공부해서 여러분들의 실력으로 승부를 볼 수 있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죠. 자, 마지막으로 사업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사업운에 대해서는 가령 개인 고객을 상대로 하느냐, 법인이나 단체를 상대로 단체를 고객으로 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데요. 법인이나 단체를 상대로 하는 사람이라면 상당히 긍정적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납품 계약을 맺거나 아니면 거래를 새롭게 열 수 있는 그런 시기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활동이 좀 필요하고요. 개인을 고객으로 하는 사람이라면 조금 다소 난해한 상황으로 맞이할 수도 있는 가능성은 열려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요, 좀 각자의 사주에 따라서 달라지고 특히 대운의 영향에 달라지기 때문에 이거는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긴 참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개인적으로 좀 유명한 명리학자를 찾아서 본인들의 명에 대해서 한 번쯤 상담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GD 정일간의 경자년 운세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